안녕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수다의 김민수입니다. 예, 2014년도가 벌써 두 달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벌써 이제 3월이 오면서 이제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봄의 기운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때에서 주식시장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봄의 새 기운을 받아서 어떤 종목과 어떤 시장에 대해서 관찰을 해볼 수 있을지,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오늘 또 두 분의 전문가와 또 열심히 수다를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오른쪽에는 항상 지난주에도 나오셨었죠. 미모의 전문가 빅토리아 전문가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더 화사해지셨는데요. 아무래도 봄이다 보니까 예. 좀 색상도 바꾸고 화장에도 좀 신경을 썼는데 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심경적인 변화 같은 거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뭐 일단은 방송에 나오려면 네.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부분을 느꼈고요. 네. 그리고 눈을 좀 크게 떠야 될까? 뭐 이런 가볍게 보자면 멀쩡한 각도. 네, 각도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15도 각도 이런,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 왼쪽에는 매의 전문가가 나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전문가인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매는 전문가고요. 오늘 처음인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제 왼쪽에는 좀 이렇게 덩치가 크신 분이 한 두 주 동안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이셨는데 오늘 상당히 그래도 유하시고 그리고 날카로운 안목으로 오늘 좀 진행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도 좀 부담스러웠던 점이 워낙 그 박정석 대표님이 말씀도 잘해주시고 특히나 이 코드를 쏙쏙 읽으시는 눈이 워낙 재밌으셔가지고 많이 웃었는데 저번 주에는 오늘 제가 좀 그 역할을 혹시나 하지 못할까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예, 못할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벌써 30초 얘기하셨습니다. 예, 뭐 박경석 대표님께서 여기 안 계셔서 하는 얘기지만은 솔직히 한 두 번 들으면 좀 지겨운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 저번 주에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계절의 변화가 이제 봄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봄에 빅토리아님은 어떤 뭐 계획 있으세요? 어떤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신상의 어떤 변화가 있을 만한 거 없으세요? 뭐 이사를 간다든가. 네, 일단은 이사는 이미 저는 좀 했습니다. 이사를 치렀고요. 그리고 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주말에 이제 주식시장이 쉬니까 뭐 바람이 있다면 좀 그동안 미뤄왔던 영화들, 봄에 출시되는 영화들을 조금 다 몰아서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그렇죠. 요즘에 나온 영화들도 상당히 재밌는 게 많죠. 그렇죠. 예.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좋아하십니까? 네, 요즘에 뭐 굉장히 그 한동안 인기가 올라갔었던 모모의 왕국, 그 음반 타이틀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여러 가수들도 패러디도 많이 했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영화 때문에 종목도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노래가 나와서 하는데 그 노래도 자신이 있으신 거죠? 뭐 제가 주식 말고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 부분에도 약한 소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네 가지를 꼽죠. 음주, 가무를 했었을 때 가짜, 이쪽이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이자면 가가 가려면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또 있죠. 그 음도 또 이제 포기할 수는 없는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메이누님께서는 혹시 이번 봄 때 어떤 뭐 특별히 계획을 하고 계신 거 아니면 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담배를 끊는 중인데 완벽하게 끊지 못했거든요. 하루 한 대 정도 필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뭐 다시 피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아예 끊어버리든 한번 결론을 한번 내겠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3월이 가기 전까지 한번 어쨌든 결론을 한번 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보통 주변에서도 담배 끊으시는 분들이 이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이제 많이 늘어나고 계시긴 한데 보통 어제 끊었고 오늘 다시 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취침 동안에만 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대단한 결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담배 피는 욕구를 그대로 주식시장에 투여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전략.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거의 주 7일 동안 출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할 때가 가장 담배를 좀
떨치기가 쉬운 시간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뭔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렇죠. 시간을 갖는 게 조금 담배 생활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주식 시장이나 이런 좀 숫자에 대해서 많이 다뤄야 되고 그리고 특히 그때그때 많이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저희 이제 증권 관련된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트레스가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평일에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간이 담배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주말에 나와서 할 때는 내가 주말 동안 열심히 이 총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든 게 그리고 다음 한 주에 고객에 그 수익을 내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 나름의 어떤 그 보람도 되고 느껴가지고 그때는 조금 담배 생활이 많이 좀 떨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금연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담배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건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담배는 가급적 줄이시는 게 좋다는 매 눈에 전문가님의 아주 날카로운 얘기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시장을 분석할 때 어떤 시장의 특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계절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봄이라고 하는 한 3월 달에서 5월 달 봤었을 때 어떤 주식 시장에 특별한 좀 이때만에 나오는 어떤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어떤 증권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빅토리아님께서는 어떤 3월 달에서 5월 달 보통 시장은 이랬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과거 경험이나 이런 것들 좀 없으신가요? 일단은 뭐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실질적으로 뭐 계절적으로 봄이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뭐 이 이야기는 좀 먼 거릴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경칩이잖아요. 개구리가 땅 밖으로 나왔는데 개구리요. 날씨가 추워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1월에 변동성을 가지면서 2월에 안정되고 3월에 더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금일장은 또 그런 변동성 때문에 깨주는 흐름이 또 나왔고 이런 것처럼 날씨의 변화처럼 주식시장도 지금 변화를 좀 주고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3월에서 5월까지의 어떤 큰 추세 흐름이나 지금 현재의 흐름을 좀 짚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2월 이후에 반등에 따른 어떤 관방 심리가 되게 커졌고 그리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수 규모가 크지 않았고 그리고 상승 탄력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어떤 이슈권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급한 불은 껐었는데 오늘 아침 다시 뉴스를 보니까 사태가 다시 물망 위로 올라오면서 사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지고 또 그 외에도 뭐 이런 글로벌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당분간 어떤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현상이 다시 한번 조금 회피하는 현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측이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 그런 실적 정상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턴어라운드 종목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이제 맞춰봐야 된다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위에 지금 중국에서 개막한 이제 전인대 이런 회의의 어떤 흐름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실적 평가가 얼마가 나왔고 이게 기대치에 부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작년과 동일하게 좀 유지하겠다는 흐름 때문에 앞으로 중소형주도 더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한 흐름을 읽어가면서 장의 흐름을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흐름을 좀 알고 가자. 그러니까 언제 뭐 3월달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5월에 무슨 변화가 있었고 작년 대비해서 뭐 어떤 대비권을 가져갈 것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그 흐름 안에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큰 흐름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안정되는 흐름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이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그거에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과정을 계속 마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뭐 어떤 흐름에 대한 변화를 읽어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통 종목 매매나 시장 대응도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뭐 이제 완벽이라기보다는
차분히 한 단계 확인하는 걸 주요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리스크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시잖아요. 거기에 뭐 이벤트성 이슈들이나 뭐 악재, 호재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단계 확인을 해주는 작업이 가장 좀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좀 맞추고 있습니다. 조금 겉둘러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어떤 요소까지도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가시는 역시 대단하신 빅토리아 전문가셨습니다. 좀 가볍게 얘기를 해야 됐었나요? 아닙니다. 저희 마음에는 꼭꼭 와닿는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또 메이눈 전문가님에 대한 어떤 또 식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제 3월, 5월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성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그걸로서의 해석이 하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쨌든 그 계절이 끝나는 그 영향이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3월, 5월에 이전과의 달과 어떤 식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었나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계절적인 징후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이 또 2월까지 이어지면서 조금 3월 이전과 봄이 이제 그 계절적으로 구분되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조금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되는 그게 이제 겨울의 종료와 같이 맞물리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 오히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파가 굉장히 심하면서 1월과 2월의 제조업 지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저런 쪽에서 계절적인 이 분절성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갈 수 있구나 이런 게 딱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좀 그 계절적인 특성상 겨울이 되는 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특별한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 근데 그거를 2000년부터 찾아봤을 때 이제 14번에 이제 3, 4, 5월 아닙니까? 3, 4, 5월을 봤을 때 그러면 그 중간에 2월까지부터는 놓고 이부터 3, 4, 5 자체가 과연 그 흐름이 그러면은 특정한 우리가 어떤 패턴을 읽을 만한 유의한 흐름이 나타났냐. 그래서 봤더니 결국 상승이 6번, 보합이 2번, 하락이 6번이라는 거는 결국 이 비등비등한 수치거든요. 아무 어떤 편견 없이 그냥 어떤 걸 논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다 계산하셨습니까? 그 주봉이랑 월봉을 보고 어느 정도 흐름을 이제 고저를 따져서 이제 어저께까지 이렇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계절성이 어쨌든 끝나는 걸 그 의미를 우리가 겨울과 봄이라는 말로 딱 나눠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나타났던 3, 4, 5월에서 어떤 유의한 해석을 나타내는 패턴은 어쨌든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들 마음대로 갔다라는 해석이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빅토리아님 말씀처럼 이전에 이어진 게 봄이 됐다고 해서 특별한 패턴이 나타나는 걸 이어지기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전반적으로 기조에 깔린 이 양적 간의 기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테이퍼링이나 또 중국의 내수 소비 진작의 그 집중 그리고 또 뭐 갑자기 터진 우크라이나 사태 또 오늘 터진 뭐 중국 그 상하이 차올인가요? 회사차의 사상 첫 부도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빅토리아님 말씀처럼 뭐 이전보다는 조금 앞으로 지금 3월 이후로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아무래도 좀 더 우리의 포커스가 조금 맞춰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 분의 전문가를 뵈면서 준비를 많이 해오셨구나 생각이 팍팍 들고 있습니다. 직접 월봉을 보시면서 계산도 하시고 역시 SS증권 방송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문가가 날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3월과 5월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패턴이 없다. 없는데 일단 나오는 변동성도 커질 수 있으니까 대응도 잘해야 된다. 어떤 이런 쪽으로 가져가시는 얘기시죠? 아무래도 그런 걸 글로벌적인 이벤트랑 묶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특별한 패턴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봄 때 되면은 이제 또 많이 또 생각하는 게 그래도 새로운 계절이 왔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계절에서 어떤 새롭게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수혜의 관점의 시장에서의 수혜주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들인데
혹시 그런 쪽에서 이제 보통 봄이다 그러면은 뭐 야외 활동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좀 많이 좀 움츠러들은 것도 이렇게 좀 이제 깨어나는 어떤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봤었을 때 매눈 전문가님께서는 혹시 그러면 봄이다 이렇게 되면 계절적인 저희가 보통 성수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런 때는 이런 게 많이 팔리니까 예. 이런 게 좀 수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의 기업들의 실적도 반영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수혜주 같은 건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건 뭐 딱 이 질문을 보고서 딱 생각한 게 제가 썼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예. 예. 일단은 아웃도어가 더 많이 팔리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예. 예, 아웃도어 쪽이랑 생각한 게 뭐 이사철, 인테리어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네. 뭐 관광 쪽도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전년과 이전에 또 전전년과 다르게 예. 이제 불어온 부동산 훈풍으로 인한 네. 예, 그런 뭐 또 수직 중축과 관련된 네. 엮어서 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네. 예, 그러면서 좀 부동산 관련, 건설 관련 업종이 아무래도 예. 지금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할 네.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봄철 수혜주는 좀 특별하게 이제 인테리어, 건축 인테리어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간만에 부동산 훈풍을 한번 믿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때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신 종목이나 아니면 예. 딱 요거 마음에 든다. 요거는 내가 아껴뒀던 종목인데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이제 그런 종목 하나 없으실까요? 예,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뒤에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하나 지금 그냥 예. 요거 질문에 맞는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네. 이제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예, 이거 그 전부터 계속 보고 있다가 네. 예, 요번에 매물대 고점을 예. 예, 돌파를 못하고 계속 눌려 있어서 예. 사실 회원들이랑도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네. 있다가 이제 사진 않았고 예. 예, 그냥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네. 예, 빅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빅베스요. 예. 뭐 자본 잠식이나 여타 회계적인 악재들이 예. 새로운 CEO들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예, 일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나 이전의 책임으로 한 번에 그냥 싹 넘겨버리고 네. 이전에 이제 이다음부터 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네. 예, 빅베스적인 뭐 그런 것도 예.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네. 또 가장 큰 건설사 중에 요즘 문제가 PF 아닙니까? 그렇죠.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워낙 자금이 웃겨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계속된 현금 유동성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회사가 빠그라지기 시작하는 그런데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착공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예.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예, 남들이 단기적으로 걸릴 때 네. 걸릴 게 없는 예, 그러면서 재무적으로 탄탄하다 보니까 예. 삼성물산에서 저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희가 잘 모르는 영어를 갑자기 얘기하시면은 저는 움찔합니다. 이게 욕인지. 예. 빅베스라는 아주 좋은 영어 적었습니다. 물론 영어로 못 적었습니다. 한글로 적었습니다. 예. 보이네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일단 종목이 빅베스가 아니죠. 예. 삼성물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 많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빅토리아님. 네, 빅토리아님 주무시지 않으셨죠? 네, 좀 뻔했습니다. 예, 너무 제가 이 메이누님과 이 밀착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두 분을 바라보는 것도 즐겁습니다. 네, 괜찮네요. 빅토리아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어떤 봄의 수혜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질문을 받기만 하는데 네. 혹시 앵커님은 이대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대요. 네. 가고는 싶어 하는 곳이죠. 그런데 네. 차마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미팅한다는 이런 핑계를 인해서 이렇게 좀 가본 적도 있었는데 지금 가게 되면은 왠지 주눅듭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신천, 홍대, 이대 이런 쪽을 가보면 요즘에는 그 젊은 층도 굉장히 많지만 거기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유형이 중국인입니다. 외국인 여행자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절이 변하는데 전문가가 추천할 수 있는 어떤 생각하는 수혜주가 뭐냐라는 질문에 생각을 하다가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중국의 어떤 변화에 주목을 하면서 업종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뭐 호텔, 레저,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계속 들어오는 그 횟수나 그 다음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이 2014년에 이제 뭐 전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 증가를 했고, 이제는 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지역에 가보면 실제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실질적으로 피부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는 것은
이제 비수기인 1월에도 전년 대비 51%나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50%예요. 예,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관련된 뭐 여행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들이 또 한국을 많이 찾는 이유가 이제 카지노 관련주. 그렇죠. 네. 그런 그 측면에서 저는 이제 모드 투어나 이제 GKL 이쪽들을 좀 관심에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중국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거와 연관된 뭐 식음료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유아용품, 쑥밥 이런 관련들 좀 관심주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예. 네네. 예. 저도 이제 제가 있는 데가 이제 명동이다 보니까 예, 명동에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때 나오면은 일단 보통 이거를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는 일본말이 많이 들렸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어입니다. 중국어가 대세입니다. 많이 시끄러우시겠어요. 아, 예, 엄청 시끄럽고 특히 이제 일본 관광객들은 그래도 요즘 보니까 약간 좀 혼자 그러니까 그룹으로 한 두세 명씩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분들은 거의 예, 인해 전술이십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예, 많이 시끄럽고 또 이게 이제 조금 마찰이 있는 게 보니까 이게 그 건물 앞에서 단체로 흡연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뭉게구름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또 좀 논란도 좀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그래도 크게 봤을 때 얘기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관심으로 가져갈 만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문화가 형성되면서 실제로 그거에 저희도 혜택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뭐 관광객들이 와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고 뭉게구름을 형성하겠지만 곧 그거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배려 차원에서 참아볼 만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난주부터 많이 느꼈지만은 아무래도 국가의 대변의 역할을 많이 하시는 예, 빅토리아님의 애국자입니다. 네, 발언을 통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근데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오기 시작해서 또 이제 요즘 보면 제주도가 상당히 또 붐이다. 그래서 또 이제 패키지를 통해서 중국에 또 중국 사람들이 관광객이 제주도에 많이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럴 때 뭐 제주도와 관련돼서 어떤 뭐 이런 생활의 변화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제주도 일단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놀고 싶은데 아니요 가보기는 했는데 지금 시기가 꽃피는 시기고 지금 가면 이제 뭐 유채꽃, 유채꽃도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엔 또 오히려 신혼부부가 해외로 또 많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들어와서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 제주도 관련주 하면은 또 꼽을 수 있는 게 그래도 그나마 이제 호텔 신라 관련 쪽 이쪽도 한번 면세점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뭐 개인적인 생각은 제주도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예, 정말 가보고 싶네요. 예, 말씀하셨다 보니까. 예, 피디님한테 건의해서 단체로 어디 제주도에서 촬영하는 거 이런 건 어떻을까요? 아주 좋은데요. 네,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주도 이제 여러 직장인의 로망이죠. 휴가 갔었을 때 모든 걸 좀 다 털고 싶고 그런 로망이어서 잠깐 빗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메이누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면서 나오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저희도 이제 조금씩 느껴지는 그런 흐름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건자재, 인테리어, 어떤 요즘 보면 또 시멘트 관련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 시점에서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아직은 시작이다. 이거 이제 좀 더 개선세가 좀 강화될 테니까 그럼 주가는 또 계속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빅토리아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최근에 제가 지인에게서 이런 말을 좀 들었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보통 기회라는 게 오면 그 기회는 눈 앞에 왔을 때 잡으면 이미 늦은 거다. 기회가 올 때는 머리 뒤를 통해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뻗어서 머리 뒤에서 잡아서 남들 잡을 때 그때 잡지 말고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주식시장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말을 진짜 100%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기회는 머리 뒤에서 온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또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미 상승이 진행된 종목은 고점에서 추가 상승 노리면서
잡았을 때 조정이 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추가적인 이후 조정이 무너지면서 더 하락을 더 크게 가중화시키는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소주 들고 한강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실 정도로 괴로워들 하시는데 일단 부동산이 살아나면서 강세를 좀 누리게 되고 그리고 부동산이 살아나면서 계속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이런 종목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나눴다시피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좋아지려면 이제 개인 부채에 관한 문제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지난주 얘기를 좀 잠시 언급해 보자면 이제 3개년 계획 안에도 그거에 대한 금리 인하 부분도 있었고 어떤 정책들을 펼치겠다라는 계획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금으로 점점 상승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설주의 어떤 턴어라운드 부분을 아까 잠시 언급했었는데 이제 앞에서 매윤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물산처럼 이제 그 외에 또 많이 볼 수 있는 뭐 현대산업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일단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건설 쪽이나 이제 그 건설 관련주, 부동산 관련주 이런 부분은 기대감이 아직 자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2월에 들어서 좀 주택 매매 가격도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이유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리지표인 어떤 그 주택 경기 실사지수 사상 최고로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유지하고 있다면 향후 전망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종목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저가 매수를 외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확인은 하되 아까처럼 어떤 지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이슈 부분들 확인만 한다면 저는 매수 관점 드려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종목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올라타는 말에 올라타자 이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좋은 거 하나 드릴까요? 어떤 거요? 기회 잡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썰렁한 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박경석 대표님이 없으니까 제가 막 나갑니다. 자제시켜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매니저님도 아까 그 살짝 공개하려다가 말하셨던,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건재화재나 인테리어, 어떤 이런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생각하고 계신 종목이나 어떤 뭐 이런 게 또 있으시다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방에 저희 회원들끼리 이제 저군을 일목균형표 저군을 앞에 있을 때 앞에 두고 터치하지 않고 그냥 위로 뿜을 때 이런 종목이 크다 갈 때 크다 하는데 그때 좀 꼽았던 종목들이 IS 동문서, 성신양의 쌍용양의 이거였는데 이게 1월 27일, 25일에 이제 제가 코스피 그 포트폴리오를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매번 짜는데 이때부터 관심을 가졌다가 계속 이 종목은 이렇게 가져 계속 강해요만 설명만 드리고 실제로 매수는 안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데 지금 그래서 이 갈 만큼 간 종목들 자체에 대한 이 고점에 대한 부담들이 개인 투자자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살 때 살아주는 종목이 갈 때 더 가고 죽을 땐 덜 죽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방의 모토는 항상 가는 종목은 잡고 떨어지는 종목은 아예 뭐 주식 선물로 매도를 치거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한 강한 좀 매수세는 좀 당분간 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뭐냐면요. 특히 KCC입니다. KCC 굉장히 많이 올랐죠. 또 박근혜 그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도 있었고 뭐 경기 회복세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작년에 그 KCC가 석고보드가 우리나라에서 보통 그 KCC 그리고 보랄 그리고 벽산 쪽에서 많이 이제 거의 제공이 되는데 거의 뭐 이 KCC와 보랄의 쌍두마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KCC가 역대 최고의 이제 그 석고보드 판매를 이렇게 이뤄냈는데 본사 관계자들도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릅니다. 나가긴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그냥 경기 회복세에 의한 거구나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 경쟁 업체인 이 지금 보랄 석고보드 울산 공장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한 수요 물량이 전적으로 전부 다 KCC로 몰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KCC가 어쨌든 한 48,000에 달하는 매물대를 이탈을 해서 레벨업을 시킨 이상 그 48,000에 대한 매물대는 어느 정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올랐지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라도 이번 최소한 그 2, 4분기의 실적만큼은 적어도 더 괜찮게 아직은 가져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KCC를 꼽았는데 뭐 당장 바로 잡자는 건 아니고요.
예, 다음 주에 일단 어느 정도 눌림이 있는지 보고서 보고서 다음 주 중반 정도에 지금 한번 같이 회원들이랑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KCC를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KCC 상당히 좋은 회사죠. 저도 이런 회사 참 좋아하는데요. 누구 따라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KCC 같은 경우 보면은 왜 과거에 한참 또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KCC가 태양광에 투자한다. 한번 그랬다가 그 관련된 부실을 조금 털어내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위험 요소가 없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정부 제가 이제 내부 KCC 내부 인사분들에게 들은 얘기는 이거 자체에 대한 이 확실한 좀 청산 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대기업들이 많이 신사업 동력으로 꼽아가지고 이 진출을 했던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뭐 IT 부품이나 아니면 그 제약 산업들 이런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물갈이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의약품 쪽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매물이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도 전체적으로 지금 결국 아닌 게 아닌 걸로 판명 나는 그러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잘라내건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 다져진 걸로 알고 있어서 물론 진통은 뭐 회계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떨굴 걸 떨궈야 되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인 눌림 자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회사 펀더멘털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좌지우지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옆에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거의 기업 탐방을 간 수준까지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중요한 종목이 있으면은 직접 매누날 누님께 한번 좀 여쭤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봄 관련된 수혜주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그 시즌에 맞는 얘기를 조금 잠깐 했었는데요. 아까 그 매누님께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듯이 지금 이제 작년에 대한 실적들이 이제 3월 중반이면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겠죠.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또 올해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나 이런 쪽으로 또 이제 넘어가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나올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이제 거의 이제 중소형주도 실적이 막 발표가 되면서 거의 이제 실적 마무리 시즌으로 2013년도에 대한 실적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빅토리아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2013년도의 실적 마무리, 이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나온 결과만 봤을 때는 대형주만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삼성, 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SK텔레콤 그 외에 뭐 LG전자를 비롯해서 어떤 옐로우칩, 중형주들은 솔직히 좀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잖아요. 재미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나 수급 호재,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언급하게 됐는데 중국에 대한 어떤 정책 수혜제가 예상되는 종목들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밀접해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최근 반등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욕구가 월초 이제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확인 심리로 국내 증시가 계속 그 속도 조절에 확인하면서 가고 그렇죠. 제가 참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지수보다는 종목별 그 가치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을 집중해서 보는 전략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최근 이제 반등 과정에서 보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재개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대한 어떤 투자 이 부분이 심리 개선이 좀 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뭐 어떤 가시적인 실적 모멘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중 확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 그 외에도 이제 중국 양해에서 이제 부분별 계획안이 이제 정해지고 그 외에 어떤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전개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 가면 이제 그 외에 환경사업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실적과 함께 올해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들 수 있을 만한 얘기들. 그렇죠. 예, 이걸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신 거죠? 네, 아무래도 네. 주가가 갈 때는 모멘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얘가 상승의 힘이 있나 없나, 상승 동력을 갖고 있나 없나를 생각하게 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더 많이 집중해서 보게 되는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이제 수다로 떨어야 될 어떤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빅토리아님께서는 뭔가 이 꼬투리를 남기시지 않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비집고 들어오시면 숨찹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씩 약점도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그럴까요? 예, 이게 네. 프로그램 특성상 수다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너무 바른 이미지로만 계시다고 한다면은 예, 저희가 예, 뭐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약간 좀 풀어진 모습으로 준비를 좀 해볼까요? 네. 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일단 매누님께서도 지금 실적 얘기 2013년도 기업들에 대한 실적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종목 얘기하면 또 날카로운 것까지 다 얘기를 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를 어떻게 보셨나요? 뭐 별로 좋지 않았고요. 결국은 네. 좋지 않았게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결국은 각 증권사들이 이제 네. 전체적인 개별 종목들에 대한 네. 이 컨센서스를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막 앞다투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내놓는 네. 이 뭐 어떻게 갈 거예요? 아니면 네. 어느 정도 보고 있어야 하는 이 수치들 자체도 네. 결국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회계자를 가지고 가이던스를 제시하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보고 애널리스트도 말을 하고 네. 그 또 애널리스트들이 말을 한 것들은 네. 또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지만 네.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전체적인 이미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네. 결국 중요한 것은 2013년을 돌아봤을 때 네. 전체적으로 S&P나 다른 그 국가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는 강한 곡선이 예. 다른 나라에서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작년 말에 예. 이제 스몰 테이퍼링을 시행함에 있어서 네. 결국 같은 이머징 마켓 중에 터키나 아르헨티나는 막 휘청할 때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는 그 어떤 굳건함을 지켜내면서 네. 하락 기조가 있었지만 그거는 외인의 이제 하방을 지켜주는 게 오히려 외인인데 외인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네. 조금 1월 2일부터 6주간 하락이 있었지만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글로벌장에 의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쓰러지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이 기간이 실적은 전체적으로 작년이 네. 통틀어서 안 좋았지만 네. 어쨌든 그거 자체가 이머지 마켓 중에 이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좀 탁월한 네. 그 모습을 보이는 걸 오히려 평가받을 수 있는 예. 1년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같은 기간에 작년에 한 6월, 7월에 금액이 한 17조에서 10조 이렇게 막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점을 가정한다면 네. 앞으로 또 테이퍼링이 점차 강화되고 올해 말에 자금 유동 그 국채 매입이 끝나는 게 더 시점이 다가올수록 외국 자금의 유입을 좀 더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좀 고난의 1년을 좀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측면에서 1년으로 작년을 좀 평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면 작년은 힘들었지만 올해는 좀 된다 이런 쪽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방향성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매누님께서는 혹시 증권사 출신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신가요? 보통 이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증권사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이렇게 팍팍 튀어나옵니다. 특히 영어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많이 친숙하지만은 가끔 움찔하는 이런.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적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실적을 분석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어떤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적을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과연 뭘 사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또 분석도 같이 따라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빅토리아님 지난주에 종목 몇 개를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떨궈주시고 가셨잖아요. 그 몇 개 종목들을 제가 유심 있게 봤더니 이번 주에 상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게 아무래도 이 보통 이런 시장에서 보는 이 관찰력이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저 혼자만 생각했습니다. 알려드리진 않았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이 실적 흐름들 이렇게 쭉 많이 보셨죠? 보시면서 이것도 이번에 전문가들의 수다에 나가서 한번 좀 슬쩍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종목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적겠습니다. 네. 수익 나시면 저한테 10% 이제 주셔야 되고요. 네. 아, 예. 그럼 일단은 뭐 이제 실적 관련해서 눈에 띄는 종목들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중장기 전략으로 가기에도 글로벌 이슈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아까 앞서서 첫 번째 질문에서 3월, 5월에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어떤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면서 시세가 나오는 종목은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 그래서 중기 관점으로 가자면 너무 중기가 될 것 같고 단기 관점으로 가자니 고점 매수가 걸리고 이런 상황을 지금 그 위아래에서 넘나드는 상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흐름을 알고 가자, 확인하고 가자 이런 말씀을 제가 중복적으로 드리면서 고민하면서 좀 찾아갖고 온 종목이 있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매수의 기회가 오는 거를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일유아입니다. 한일유아. 자동차 부품 중이고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어떤 전권을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정권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물컵을 하나 판매를 하는데 이 물컵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수요랑 공급을 한 회사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부품은 독점이죠. 그 회사에서만 독점을 하고 있고 정권을 다 갖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종목을 발굴했는데 가격이 지금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매수 기회를 잡아라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클럽 회원을 이제 오시는 분들 위주로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에만 저 역시 이제 추가를 해놨는데 기아차 이제 3공장에다가 납품할 내장재가 이제 타 기업과 아예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주 강한 메리트를 갖고 있어서 한일유아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턴어라운드 종목 중에서 쌍바닥권 형성하면서 이제 시세 분출할 때를 기다리면서 이번 주에 한번 터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소맥 좋아하세요? 소맥이요? 아까 이제 오늘 음주 얘기가 나왔는데 그쪽으로 달리시고 계십니다. 그죠? 오늘 이상하게 준비를 일부러 그렇게 맞춘 게 아닌데 자꾸 그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맥 문화 활성화에 대한 그 다른 수요 확대가 좀 이제 증가하면서 보던 종목인데 하이트진로 홀딩스.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뭐 2013년 8월에 자회사인 하이트진로가 보배를 이제 흡수 합병하기로 이제 결정했고 기존 이제 소주 사업 간 뭐 시너지 효과가 소주와 맥주가 같이 소맥과 합병되는 그렇죠.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으로 확 끌립니다. 그렇죠. 갑자기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래서 그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합병의 구조죠. 그렇죠. 하이트와 진로가 그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화색이 도시는데요. 너무 티가 났나요? 이 두 종목을 이번 주에도 얘기를 하시는 보통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여름이 다가왔을 때 또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월드컵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올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한잔하면서 보겠다라는 쪽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이트 진로도 이제 그런 쪽으로도 연관을 시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차트도 뭐 그 월봉상 낙폭 과대 이후에 쌍바닥권 형성 잘 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장기적인 조금 시각으로 보면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턴어라운드의 기회를 한번 노려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꼭 생각을 해보셨다가 저도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님 종목은 따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종목을 쭉 이제 수익률도 계산을 하고 시세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시면 그 종목의 제품을 사서 마셔야 하는 안타까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게시판에 남기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메인누님께서도 이제 또 종목하면 빠지실 수가 없으신 분이죠. 이 종목과 관련돼서 이 실적을 분석해 봤더니 저는 이게 땡기더라 하는 종목들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죠. 저희 회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추천드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별개로 하나를 해봤는데 자동차 관련주는 워낙 전체적으로 좋다 보니까 특히나 현대 관련에 대한 그 기 밑에 있는 업체들은 워낙 좋아가지고 그거는 다른 분이 하실 걸 제가 예상을 해서 했더니 딱 맞췄죠. 그분이 이분.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외인 수급이 굉장히 많고 어느 정도
그 빅토리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 회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KG 모빌리언스를 꼽았는데 요거는 저희가 한번 수익을 본 종목이라 지금 말씀을 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휴대폰 통합 결제 자체가 목션이나 지마켓은 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그러나요? 그 온라인상에서 결제를 한 시스템 자체를 지네들이 쓰지만 그 전체적으로 우리 휴대폰 결제 그런 것들을 할 때 결국 지금 국내에서 특허를 받은 5개의 회사만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KG 모빌리언스와 다날이 시장의 한 90%를 차지합니다. 근데 다날은 조금 부차적인 이제 자회사들 쪽에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상황이 그렇고 이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인증과 관련 맞물려서 좀 그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계속된 외국인 그리고 또 기관까지도 계속 연속 동반 매수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전에 이제 애들이 그 디지털 대금이라 하죠. 거래 대금 이제 애들이 막 게임하면은 애들이란 건 이제 중고등학생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줄 알고 게임하면서 이 몬스터를 잡으면서 그걸로 막 결제를 해버리는 아이템 결제를 그렇게 하는 디지털 거래 대금 결제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 이 주들이 죽다 보니까 이제 실물 거래 우리가 뭐 이걸 산다거나 이걸 산다거나 할 때 그 결제 대금이 높아지는데 이 회사의 그 거래 매출 마진 구조 자체가 디지털 매출에서보단 실물 거래 대금이 많이 높을 때 결국 수익이 이제 매출 원가가 비용이 낮아지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실물 거래 대금이 전체 매출액의 약 70%까지 작년에 비한 10%가 상승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매출액은 늘었는데 매출 원가는 줄어드는 그러니까 결국 이 극차를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입이 동반으로 붙어주는 그런 종목이라 지금 3파동 뿜고 분출 중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전체적인 박스권 이탈을 한번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기업 얘기하게 되면은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 오늘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 카카오톡에서 이제 메신저를 보내다가 엄마 나 용돈 떨어졌어. 그러면 알았어 기다려 하고 메신저 창에서 바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서비스가 이제 조만간 카카오톡에서 시행하겠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물론 오늘 KG 이니시스가 하락한 이유는 뭐 이번에 실적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잠재적인 이 카카오톡이 앞으로 이제 모바일 결제 쪽에서 또 위험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그런 우려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일단 그 휴대폰 그 어떻게 보면 휴대폰 모바일 그 게이트웨이라고 그랬죠. 그쪽 자체에 대한 특허가 일단은 국내에 5개 사회에 한정돼서 딱 이미 주어진 상황이고 압도적인 시장 장악력 외에 또 더군다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이제 금지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체하는 인증 서비스까지 제공. 그러면서 어쨌든 그 개별 기업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할 때 그게 개인의 특히나 신용 문제가 터져 나온 이상 그거 신용과 결제와 관련된 그거를 카카오톡 내가 나니까 내가 할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 버릴 수 있는 사업분은 아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그냥 하나의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얘기를 매누님과 하다 보면 되게 경건해지십니다. 종목에 대한 이 탁월한 얘기를 쭉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쪽으로 빠져드시는 이런 기분까지 드는데요. 뭐 불만은 없으시죠, 빅토리아님? 아니요, 저도 듣다 보면 같이 이렇게 쏠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쪽으로 많이 끌리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문가들의 수다는 얘기하셨던 종목과 매누님께서 하셨던 종목을 비교해서 지시는 분이 음주를 들고 오시는 건 어떨까요? 그거 괜찮은데 이왕이면 좀 큰 사이즈로 준비를 해서 알겠습니다. 뭐 치킨은 당연히 운영자 측 분께서 이제 해주시겠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그렇죠.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PD님이 마이크를 꺼놓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떤 그 실적과 관련된 얘기들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요. 보통 이제 시장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서 많이 좀 느끼셨겠지만은 요즘 시장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옛날의 대형주가 아니다. 이런 쪽의 얘기도 많이 하세요. 특히 매매를 하시고 계신 지금 한 2월 달부터 매매를 직접 해보셨던 분들은 상당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종목인데 잘 안 가고
오히려 시장에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의외로 수익이 많이 나네 하는 쪽은 요즘에 중소형주가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코스피 시장이라는 어떤 걸맞는 명목이 아닌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지금 내가 대세야 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변화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중소형주 이거에 대해서 장세가 계속 가는데 빅토리아님께서는 이 중소형주 장세 앞으로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중소형주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렇죠, 발언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사랑한다고 해서 온 국민이 사랑한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겠지만 일단은 뭐 작년 실적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상승이 반짝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있고 최근 반짝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같이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대형주에 대한 부분을 언제쯤 그러면 내가 올라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지수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코스피 종합 지수가 지금 1970선에서 이렇게 흔들기를 좀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주를 일단 갈아타는 시기가 궁금하신 분들 일봉 차트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올릴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1970선 위로 정확하게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대형주도 좀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걸 언제 갈아타야 되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실 때 1970선에 안착했을 때가 좀 그때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로 뭐 최근 중소형주가 순매수 들어온 이후 보면 미국의 소비 시장이 살아나면서 외국인 그 매수세가 굉장히 많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소비 관련주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코스닥 시장이 힘을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 자체를 사기보다는 성장성 있는 소비 관련주에 집중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을 볼 때도 그냥 어떤 그 성장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우리도 선택을 할 때는 뭐 대형주, 중소형주의 어떤 구분을 딱 짓기보다는 종목 자체의 견고함을 좀 보고 보고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기하신 걸 정리하다 보면은 한 1970선이 안착한 게 확인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형주를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그때부터는 좀 안정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비춰보는 거죠. 일단은 뭐 지수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서 중형주냐 대형주냐 이걸 놓고 고민하시기보다는 적절하게 그때에 맞는 입맛에 맞춰서 골라 먹는 재미를 조금 구사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거에 편중되는 건 요즘 시장에 좀 어울리는 어떤 투자 방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종목을 잘 올라타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 얘기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녹화 끝나면은, PD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실 겁니다. 일단 빅토리님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어떤 그 중소형주의 장세에 대해서 또 종목에 탁월하신 매누님의 또 식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걸 질문을 보고서 제가 고민을 한 게 이거를 질문하신 분이 갈아타라는 거를 말하라는 건가 아니면은 질문 내용을 준비한 게 아니라 질문할 요지를 맞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오히려 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길 갈아타라고 제가 대답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세요? 아주 순진하게 이 궁금한 시청자의 입장에서 중소형주 계속 가는데 여기서 그러면 수익 낸 걸 정리하고 대형주로 가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어떤 아주 소박한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혀 음모론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장 초반에 그 전체적인 작년의 판단에 이어진 올해 예상이 이제 뭐 어떤 외국인 자금에 계속된 유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와 맞물려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을까 시도라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때만큼은 뭐 지금은 중소형주일지 몰라도 그런 시기가 이제 점차 다가올수록 결국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하는 좀 어쨌든 새로 짜는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형주로 갈아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생각에 뭐 무조건 잡을 수 있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특히나 미국 시장 트렌드에 맞는 업종 그러면서 좀 시장에
예, 좀 민감도가 높은 네. 업종.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튈 때 좀 팀이 네. 베타 계수가 커가지고 예. 예, 좀 강하게 튈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좀 다소 낮지만 네. 예, 박스 이 상단이 분출될 때 네. 강력한 파동을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을 네. 예, 그런 걸 꼽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다. 아, 예. 예, 가장 기본적인. 그 다음에는 뭐 기아차 등도 있겠지만 네. 예, 지금은 일단 저희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그걸 대비해서 네. 코덱스 레버리지를 살살 모아가는 것도 아, 예. 하나의 전략이라고 네. 예,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선물이면은 선물 매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 돌파를 했을 때는. 근데 그건 이제 위험한 오버나이트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아, 예, 예.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로 대체 아, 상품으로 예, 예. 계속해서 예. 예, 저가일 때 좀 계속 눌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빅토리아 전문가님께서는 선물도 하시죠? 네, 예. 같이 병행합니다. 네, 그럼 아까처럼 어떤 중요한 저항선을 딱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때는 시장이 좀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때는 또 포트폴리오를 선물 매수로 또 변경도 같이 하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건 당일 장세에 네. 보통은 당일 청산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 당일 중에. 예. 네. 왜냐하면 오버나잇을 하기에는 그 시장의 변동성이 올 때마다 네. 야간 CME 선물이 어떻게 했고 네. 그다음에 해외 시장 S&P가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통화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때 상황을 청산하면서 가야지 네. 이거를 물량을 쌓아두고 이 저점이 오거나 이 고점이 오면은 더 지르겠다라는 네. 강한 반응은 좀 어렵고요. 네, 네. 실질적으로 오늘 장만 보시더라도 네. 중국의 그 디폴트 부분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시장을 하락시키는 그다음에 외국인 매도세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네. 갑자기 시장을 빠지게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날 그 일주일의 어떤 그 차트상의 저점이라든가 지지 저항을 확인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뿐이지 네. 어떤 모아가는 과정에 이 저점이 오면 나는 여기서 매수할 거야, 매도할 거야 네. 이런 전략이 실질적으로는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역시 선물도 주는 만큼 먹고 예, 많이 먹으면 체합니다 뭐든지. 예. 그래서 오늘 좀 먹는 얘기로 계속 가는데, 네, 그 저희가 좋아하는 아까 그 음주도 많이 하면 네. 예, 뭐 되는 상황이 오듯이, 그렇죠. 예, 네. 그 선물도 마찬가지고 네. 종목도 마찬가지고 네. 너무 과하면 탈날 수 있으니까 네. 시장이 주는 만큼 차곡차곡 모아가는 전략이 또 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 예, 예. 실질적으로 뭐 저는 이제 저희 이제 회원님들하고 하는 네. 그 목표가 네. 뭐냐. 1년간 한번 1억 모으기에 도전해보자. 아, 예. 얼마를 가지고 1억을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기본 투자금은 다 다를 수가 네네. 있는데, 아. 일단 기본적으로 작은 소액으로 예, 예. 진짜 생활에서 남을 수 있는 여유 금액. 요즘은 여유 금액이 다 없으시다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금액을 갖고 네. 나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네. 일단은 종목에서 조금, 선물에서 조금, 네. 또 이제 통화 관련 뭐 유로 차트들도 있고, 네. FX 관련도 있고 네. 많이 있잖아요. 상품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한 가지에만 올인하기는 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네. 네, 조금씩 관여해서 네.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고 모아가 보자. 네. 예, 이런 전략을 저는 좀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빅토리아님께서는 항상 확인하고 조금씩 네. 욕심은 좀 덜 부리고, 예, 그런데 왜 음주 쪽은 욕심을 아, 그거는 정말 피할 수가 없는 유혹이다. 아, 그렇죠. 예, 유혹적인 게 있잖아요. 아, 매력적이고. 그렇죠. 네.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커피 마실래, 맥주 마실래 그럼 맥주 이런 것인 거죠. 예. 네, 그렇죠. 커피와 맥주는 동급이 아니신 거죠. 그렇죠. 네, 네, 맥주는 알겠습니다. 신의 영역이고 커피는 음료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만 구분을 하면 좋죠. 그렇군요. 네. 아주 확 끌리는 얘기였었습니다. 네. 네. 예,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중소형주의 장세에 대한 얘기를 또 두 분의 전문가분과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시장에 약간 특성이 반영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메이드님, 예. 혹시 우선주 매매 이런 거 잘하십니까? 아니요, 잘 하지 않습니다. 아, 잘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요즘 보면은 우선주가 보통 대형주의 우선주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매매의 한 또 축으로 보면 본주와 대형주 본주와 우선주가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예. 그를 차이를 많이 극복할 것이다. 예. 그래서 우선주를 지금 사는 게 적기다. 이런 예. 쪽으로 또 분석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뭐 우선주 자체가 일단은 그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작고 네. 또 유동성 또한 작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일차적으로 고려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해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전까지도 계속 그냥 일반주와 네. 우선주에서 네. 그 수익률이 역전된 형상은 계속 좀 나오긴 했지만 네. 올해 또 2월 들어서 좀 가파라졌지 않습니까? 네. 가파라졌는데 네. 예,
결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주의 전체가 네. 예, 이전에 어떻게 보면 현대와 예, 그 현대차와 예. 삼성전자에서 한 70%를 차지했다면 전체 우선주의 네. 그 자본 시가총액이 지금은 거의 81%를 차지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대차 아니면 삼성전자 이 두 개거든요. 네. 나머지 것들은 노려볼 수는 있지만 워낙 유동성이 적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괴리감 자체가 괴리율이 줄어든다는 게 꼭 내가 산 종목이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금이 잠기지 않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가능성 측면에서는 예, 이런 종목보단 조금 회전을 빠르고 시세 분출이 터지는 종목을 잡아서 돌리는 게 상대적인 기회 비용상에도 네. 더 이거 우선주보다는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우선주의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토리아님께서는 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주 가는 거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요. 네, 왜냐하면 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또 우선주의 매력 바로 배당이잖아요. 그렇죠. 그 배당에 대한 내용들이 뭐 배당을 늘릴 경우에는 매력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보통주와 배당주의 어떤 차이가 역사적으로 최저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도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배당주에 대한 어떤 우선주에 대한 배당 가치가 이제 재평가되는 시기가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만 정리하고 일단은 괴리율 자체도 역사적 저점이다 보니까 이 종목의 어떤 선별적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아직은 예, 조금 쫓아가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예, 표현해 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아까 지금 메이누님께서는 얘기하셨듯이 어떤 그 대형 그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래도 뭐 보니까 써오신 게 있으신데요. 그래도 이 시점에서 몇 가지 보아야 될 우선주가 있다. 이러신 거는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또 꼭 집으셨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현대차 우선주, 그다음에 뭐 LG화학주, 그다음에 LG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삼성물산 아까 말씀하신 삼성물산은 뭐 거기도 좋고 우선주도 좋고 너무 튼튼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얘기를 안 하셨으면은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많이 후회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소맥이 있으니까. 친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봄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특히 이제 가장 큰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지 말자.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도 시장과 맞게 같이 좀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들도 다 같이 혼합해서 하게 되면은 말씀하셨듯이 욕심도 줄이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2014년도 봄도 상당히 좀 따뜻한 봄이 되지 않을까. 이게 오늘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따뜻하게 한잔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되는 거죠? 예. 네, 좋은데요? 네, PD님이 밖에서 문 잠그셨습니다. 나오지 말라고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들의 수다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빅토리아 전문가님 그리고 매누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